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연구원 파견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뭉치와 짠다 시즌2 평가 실적편 저희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 2학년군, 3, 4학년군, 그리고 5, 6학년군, 전담교과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 실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앞서 1, 2학년군 평가를 실천한 이성희 선생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이성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가초등학교 이성희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서 1학년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1, 2학년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큰 장벽 중 하나가 한글이에요. 또 한글은 아이들마다 편차가 크다 보니까 소외되는 아이들 없이 어떻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평가에 녹여낼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성희 선생님은 사실 저랑 동학년도 2년 동안 같이 하고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벌써 4년째 맡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생님이신데요. 이 평가 계획을 실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한번 이성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저희 평가 계획을 보여드릴게요. 1학년 2학기 국어 마지막 단원에서는 그림 일기랑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골라서 학생들에게 일기를 써봐야 되는데요. 막상 아이들한테 일기를 써보라고 하면은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학교에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을 쭉 적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일기의 주제를 고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통합교과에서 여름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주제랑 연결지어서 여름에 있었던 일을 주제로 정하면 처음 일기를 써보는 아이들한테도 조금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어랑 통합교과의 즐거운 생활을 함께 재구성해 보았어요. 국어 9단원에서 다루는 성취 기준 중 하나로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으로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말, 그리고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 이걸 글로 표현하고 구성하는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글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여름에 있었던 일을 그림 일기로 표현해야 하니까 즐거운 생활의 성취 기준에서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와 함께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성취 기준을 해석해 보니 필요한 지식은 여름의 모습과 느낌인데 저희가 그림 일기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여름의 모습과 느낌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또 이를 표현하는 기능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취 기준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평가 과제를 선정해 봤는데요. 이것을 해석해 보니 평가 과제로 여름에 겪은 일을 떠올려 그림 일기 쓰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먼저 그림 일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여름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던 여름 생활 모습 중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면 평가 과제인 여름에 겪은 일을 떠올려 그림 일기 쓰기를 학생들이 모두 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평가 계획을 살펴보니까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여름에 겪은 일, 그러니까 일기 주제를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여름에 관련된 키워드인 수박이나 선풍기, 물놀이 이런 걸 제시해줘서 키워드를 활용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아무래도 쓰기 수업이다 보니까 분명 문장으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한글 미해득 학생은 3명이고 그 외에도 문장을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을 아는 수업 중에 중간에 진단과제로 간단하게 문장 쓰기 활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그런 학생들은 쓰고자 하는 문장을 말로 표현하면 저에게 도움을 받아 문장을 직접 써보는 것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말들을 능숙하게 사용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보통 좋았다, 나빴다 정도로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그림 일기 읽기랑 쓰는 방법 알기 차시를 조금 줄이고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는 말을 학습하는 차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각 차시에서 확인할 평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세웠습니다.
이성희 선생님 정말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평가 계획을 보니까 국어와 또 통합교과의 즐거운 생활 여름 주제와 관련되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과정 차시를 조금 줄이거나 또 필요한 차시를 늘리는 등 그런 교육과정 재구성이 평가 계획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수업에서 실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성희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살짝 같이 볼까요? 네, 이 사진은 그림 일기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해보는 활동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문장으로 써보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 활동을 해본 건데요. 이 단계에서 제가 예상했던 어려움을 학생들이 얼마나 보일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장 쓰기를 어려워했던 학생들이 5명 정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5명인 거죠. 그 중에서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학생이 1명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쓴 문장을 발표하면서 그때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보게 했는데요. 만약에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았다면 지원을 위해서 추가했던 차시를 수정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재밌었다 이 정도만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대로 추가한 차시를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질문 중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가를 지원한 활동인데요. 여름에 겪어보았을 상황들을 제시하면 그때 자신의 감정이 적힌 감정 카드를 골라서 모든 친구한테 발표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학습하였어요. 이 평가 과제의 마지막 질문인 여름엔 겪은 일을 짧은 글로 쓸 수 있는가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활동에서 문장 쓰기를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5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문장은 명확한데 그 문장에 쓰고자 하는 낱말들을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조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했어요. 날짜와 요일, 그런 용어들을 포함해서 일기 쓸 때 많이 사용하는 어휘들, 또 2번째 사진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했던 감정 표현들을 함께 읽고 쓰는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겪은 일을 짧은 글로 쓰는 활동에서 이 활동지를 보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낱말을 골라 문장을 쓰는 방법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 활동지에 없는 낱말들은 어떤 받침이 필요하고 어떤 모음이 필요한지 말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보였던 학생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지원했습니다. 주말에 밥 먹으러 간 다음에 그 다음에요. 밥 다 먹고 나서 진흙탕에서 밟으면서 못 잡고 몇 분 놀고 갔다. 엄마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밥을 먹고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해볼까? 밥을 먹고 진흙탕에서 놀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밥 적어볼게요. 밥 아에다가 비읍 받침 밥을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인상 깊었던 일을 하나 딱 고르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뭘 했고 또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있었던 일을 모두 나열해서 말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나 골라서 말할 수 있도록 밥을 먹고 무엇을 했다 라는 문장들을 제시해서 지원했습니다. 먹고 뭐에다가 기억 뭐 적어봐. 기억에다가 뭐에다가 기억이 거꾸로 기억 받침 진흙탕에서 놀았다를 적어야 돼요. 그쵸? 그렇지. 하고 니은 받침 진이니까 잠깐만 지은 진이니까 니은 받침 쓸 거예요. 진 지에다가 니은 받침 네. 흐에다가 위를 기억 받침이 2개야. 흐에다가 이거는 흐가 아니라 희죠. 흐
지우고 다시 적어보자. 선생님 저 너무 심해요. 얼른 갔다 와. 진흙이잖아. 이제 쓰고자 하는 문장은 명확한데 이 학생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글자를 쓸 건지, 어떤 받침이 필요할 건지 천천히 지도했어요. 이성희 선생님 아까 지도한 학생을 보니까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게 잘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아이가 막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 장면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이 뭔가 어려운 활동을 하면 자꾸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혹시 어떠셨어요? 네, 이세윤 선생님이 보신 게 맞아요. 이 학생은 과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연필을 계속 바꾸거나 화장실에 가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학생인데요. 그때는 옆에서 빨리 하라고 재촉하기보다는 그냥 학생의 불안감을 낮춰줄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도 항상 과제는 꼭 마무리하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냥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 길이는 실제로는 5분이 조금 넘는데요. 학생이 화장실 다녀올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 한 문장을 적는데 거의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할 때 사실 학습적인 요소도 준비를 하지만 학생의 다양한 특성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저희 교사가 준비할 수업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평가 계획부터 수업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기록하는 기록의 영역까지 있는데요. 이선희 선생님 이 학생들에 대한 평가 기록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평가 기록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업 장면에 나왔던 학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움을 보여서 감정카드를 활용한 차시를 추가해서 지원했고 특히 이 학생은 문장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원했습니다. 일기와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원 없이 스스로 잘 해냈고요. 이성희 선생님께서 평가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업에서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쭉 보여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성희 선생님과 함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이성희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평가 계획을 짜기 전까지는 그냥 아이들이 한글 쓰기를 어려워할 거다 이렇게 막연히 예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평가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일기쓰기 활동으로 멈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진도 계획을 세우고 읽어보니까 각 단계에서 생길 어려움들을 더 세심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지원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과 진단 과제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경력이 적기 때문에 미리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법을 찾지 않았다면 그때그때 급한 구멍 막듯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예상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줄 수 없었을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아서 아이들도 어려웠겠지만 천천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희 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일기와 그리고 여름의 주제를 합쳐서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사실 1학년 아이들은 1학년 1학기 때 한글 해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쓰기 과정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희 선생님께서 평가 계획 단계에서 그 아이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수업을 할 때 이 평가 계획에서 고민하셨던 그 학생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수업에서 충분히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이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 평가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방법을 고려하는 것을 수업 준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업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저희의 이 평가 계획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신 이성희 선생님, 오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뭉쳐야지 한다 시즌2 평가 실전편 1, 2학년군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3, 4학년군에서 또 찾아뵐게요.